알아야 할 색의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색을 보게 되는 걸까요? 또한 색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색은 색상, 명도, 그리고 채도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색상은 다른 색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을 말합니다. 빨갛다, 파랗다라고 구분되는 성질이지요.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데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밝으니 명도가 높은 거랍니다. 채도는 색의 맑고 선명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색은 섞일수록 탁해져서 채도가 낮아진답니다. 색상화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상의 색을 체계적으로 동그랗게 둘러놓아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색상원에서 5가지 기본색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입니다.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을 도색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색끼리 혼합하게 되면 회색이 됩니다. 또한 근접해 있는 색들을 유사색이라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여러 색들을 반대색이라고 합니다. 가끔 파랑색을 빨간색의 보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즉 보색이 아니라는 거지요. 빨강색의 보색은 청록색입니다. 단, 파랑과 빨강의 관계는 심리적, 정서적 반대색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색입체란 20색 생환의 색을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체계화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색입체의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색상이 선명해지도록 채도가 높은 색이 배치되어 있고, 색입체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밝은 색이 되도록 명도가 높은 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합니다. 명도의 단계는 0에서 10까지 나뉘어지는데요. 0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도 밝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검정색이 되겠네요. 가장 높은 단계의 숫자인 10은 가장 밝은 색을 의미하니 바로 흰색이 10에 해당합니다. 채도의 단계는 1에서부터 1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빨강과 노랑이지요. 빛을 이용하는 라이트 아트는 빛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라이트 페인팅 혹은 라이트 그래피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른 영역과의 융합으로 매체 확장성이 큰 예술 분야 중 하나입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감을 많이 사용하던 시절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을 가지면 20색상원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프린터 잉크의 삼원색인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 색의 삼원색이 되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녹색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빨강, 파랑, 초록이라고도 말합니다. 녹색입니까? 초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는 녹색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녹색을 초록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한국 표준 국어사전에서는 같은 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녹색보다 파랑색이 조금 섞인 색으로 미술에서 두 색은 엄연히 다른 색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널리 통용하고 있는 초록색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파일 형식을 RGB 혹은 CMYK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RGB는 레드, 그린, 블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색광, 즉 빨간빛, 녹색빛, 파란빛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나 TV 등의 영상 장치에서는 이 세 가지 빛을 사용하여 색을 혼합하여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혼합은 가산혼합입니다. CMYK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을 의미합니다. 또한 블랙을 T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은 프린터 잉크의 4가지 색입니다. 색의 삼원색인 시안, 마젠타, 옐로우를 모두 섞으면 아주 어두워지긴 하지만 깨끗한 검정색은 얻기 힘들므로 블랙, 즉 검정색 잉크를 따로 사용합니다. 색의 삼원색은 섞을수록 탁해진다는 거 기억하지요? 바로 감산혼합이기 때문입니다. CMYK,
4가지 색은 인쇄를 통한 출판물에 사용됩니다. 혼합은 실제로 섞는 방법이 있고 섞지 않지만 섞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섞을수록 선명도가 떨어지는 강산 혼합과 섞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지는 가산 혼합이 있지만 중간 혼합은 병치 혼합의 방법과 회전 혼합의 방법으로 실제로 선명도에는 변화가 없으나 우리 눈에는 섞여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되지요. 계속 대비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생기는 잔상현상이고 동시 대비는 다른 요인에 의해 원래의 성질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제 계속 대비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하트를 20초 바라본 다음 옆에 있는 흰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어떤가요? 흰 곳에 하트의 잔상이 나타났지요. 이런 것을 계속 대비라고 합니다. 동시 대비 중에서 명도 대비는 주변의 밝고 어두움의 차이 때문에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가운데의 회색은 같은 밝기의 회색이지만 검정색 안의 회색이 더 밝아 보입니다. 주변의 더 어두움 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게 된 거지요. 색상 대비 그림을 보면 안쪽에 있는 보라색은 실제로 같은 색이지만 빨강색 위의 보라색이 더욱 파랗게 느껴집니다. 색상이 다르게 느껴졌네요. 채도 대비 그림을 보면 같은 선명도를 가진 주황색이지만 회색 안의 주황색이 훨씬 또렷하고 선명해 보입니다. 채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5방향의 상징색과 수호하는 동물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5방향의 색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남쪽의 빨강, 북쪽의 검정, 동쪽의 파랑, 서쪽의 흰색, 중앙의 노랑, 이렇게 5가지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색이 있다면 거의 못 만들어낼 색은 없지요. 색은 한 시대와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상징 코드입니다. 개인과 사회마다 색을 느끼는 맥락이나 상징 의미가 서로 다르며 같은 색으로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 등 상반되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요. 녹색은 자연, 재생,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야만, 괴물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빨강색은 왕, 교황, 같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 공포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색의 비밀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나요? 이제부턴 주변의 색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며 어떤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찾아보며 상상과 활용에 대한 폭을 넓혀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